민주당의 이스라엘을 둘러싼 분열이 어젯밤 미시간에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진보 성향의 후보 압둘 일사이드, 미국의 이스라엘 군사 지원 중단을 비롯한 여러 이슈를 내세워 선거운동을 펼친 그는 미국 상원 민주당 후보로 지명되었습니다. 당내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예비선거 중 하나에서 친이스라엘 성향의 하일리 스티븐스 하원 의원을 꺾었습니다. 스티븐스 의원은 일사이드 후보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이번 경선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시험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만다 코엔 기자의 보도에서 전해드립니다. 미시간주 민주당 상원 후보 경선은 선거 당일 밤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접전이었습니다. 진보 성향의 후보 압둘 엘사이드가 미시간주 연방 상원 예비선거에서 연방 하원 의원 헤일리 스티븐스를 근소한 차이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엘사이드는 밤새 선두를 유지했지만 디트로이트, 플린트 등 흑인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개표가 진행되면서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이 지역들에서 스티븐스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년 동안 의회에서 활동해온 스티븐스는 미시간 민주당 흑인 코커스와 연방의회 흑인 코커스 정치활동위원회의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두 후보는 민주당 내에서 당의 정치적 정체성,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 그리고 정치 자금의 역할을 두고 긴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메디케어에서 돈을 빼내고 우리 승리를 위해 힘을 합칩시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후보의 큰 차이 중 하나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대한 시각입니다. 엘사이드 후보는 전쟁을 집단 학살로 규정하며 미국이 이스라엘 군사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스티븐스 의원은 이스라엘을 지지하며 전쟁을 집단 학살로 보지 않습니다. 압둘, 나 투표했어. 가자지구의 참상을 보면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내 대통령은 계속해서 폭탄만 보내고 있으니까. 이건 거절의 뜻을 전하는 방법이야. 엘사이드라 특히 기업 후원을 거부했으며 동시에 스티븐스가 에이펙과 그 관련 단체들로부터 지원을 받는다고 비판했어요. 정치적 부담으로 만들었죠. 스티븐스라 약 3천만 달러를 받아 해당 단체가 한 선거에 투자한 최대 금액이었어요. 제 상대와는 달리 저는 분열을 조장하는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고 어떤 단체나 집단을 탓하지도 않았어요. 공포를 조장하지 않았고 현재 미시간에 필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시간은 대통령 선거의 격전지이자 미국에서 가장 큰 아랍계 미국인 커뮤니티 중 하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선거와 이념적 미래를 시험하는 중요한 무대가 되고 있어요.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입장들은 민주당이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우려스러운 신호입니다. 이 민주당 경선의 승자는 본선에서 공화당 상원 후보 마이크 로저스와 맞붙게 될 거예요. 11월에요. 더 많은 통찰을 위해 지금 페타티크바에서 합류한 수석 특파원 오웬 알트만을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웬. 미시간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번 경선은 이스라엘과 진보 정치에 대한 논쟁을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그리고 민주당의 미래에 대해 압둘 엘사이드가 이번 선거운동에서 이스라엘과 에이펙 비난을 얼마나 중요한 이슈로 만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련 이야기가 있나요? 아니다, 이건 정말 아픕니다. 저는 디트로이트 유대인 커뮤니티의 중심에서 자란 미시간 출신으로서 지난 몇 주 동안 이 상황을 지켜보며 사람들이 말하고 쓰는 것들을 읽고 들으면서 그리고 오늘 역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보세요. 이번 선거는 엄청난 규모로 커졌습니다. 한 커뮤니티 구성원은 페이스북에서 이것을 존립의 문제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우리 주에서 엘사이드가 취했던 입장과 같은 말을 하고 그런 입장을 가진 상원의원이 나온다는 생각 자체가 정말로 커뮤니티에 아주 큰 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커뮤니티의 랍비들은 베니타, 회복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페이스북에 이런 메시지를 올릴 때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하고 이런 메시지가 얼마나 필요한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보세요. 이 대비는 더 이상 뚜렷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미시간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주 전체 그리고 전국적으로 여기 국제적으로까지 이렇게 큰 주목을 받은 겁니다. 이 정당 내에서 이스라엘 문제에 초점이 맞춰진 당내 거물들의 정면 충돌이 있었기 때문이죠. 말씀하신 대로 베니타, 압둘 엘사이드는 그 점을 파고들어 에이팍과 이스라엘을 캠페인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일은 예전엔 상상도 못했죠. 저처럼 살아온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본다는 게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이건 에이펙에게 큰 타격입니다. 에이펙은 오늘 성명을 내고 한 번의 선거나 한 번의 선거 주기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며 이것은 세대에 거친 싸움이라고, 그들이 사용하는 표현대로라면 세대적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뼈아프고 힘든 일입니다.
물론 이 상황이 예를 들어 뉴욕의 그 하원 의원 선거구에서 있었던 예비 선거와 다른 점은 미시간은 민주당의 텃밭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는 격전지입니다. 그리고 압둘 엘 사이드가 공화당 후보와의 본선에서 험난한 길이 예상됩니다. 이 후보는 극단적으로 보이지 않아 무당층이나 불만을 가진 민주당원, 특히 유대인 민주당원들에게 공화당 내 다른 인사들에 비하면 주류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박빙의 승부에서 득표 차이가 0.5% 이하로 나고 마이크 로저스가 11월에 승리하게 된다면 그 이유는 미시간의 유대인 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지만 이번 일은 엄청난 규모로 번졌고 미시간 유대인들의 마음을 크게 울렸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에 우리 모두도 우려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우려와 관련해서 좀 더 넓게 보면 미국에서 민주당 사회주의자들의 부상이 커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당내에 다양한 세력들이 모여 있다는 점을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보 진영의 영향력이 2028년 대통령 선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비판해온 주류 민주당 후보들에 익숙했겠지만 이제 그런 후보들은 과거보다 이스라엘에 더 비판적일 것입니다. 우리는 1년 후쯤에 베니타, 민주당 예비선거 초반에 선전하는 후보가 강경 좌파, 즉 극좌 성향의 인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나 다른 누군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압둘 엘 사이드처럼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정말로 끊고 싶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 각각의 입장에는 적어도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조란 맘다니는 유대인 국가 개념 자체에 반대합니다. 압둘 엘 사이드는 유대인 국가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지만 자유주의적 가치와의 부합을 보여줘야 한다며 아직 그런 예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즉 그는 어느 정도 유연성을 보이며 유대인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괄호 안에서 말하자면 유대인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 국가 승인을 주장하는 것과 어떻게 일치할까요? 철학적 논의와 뉘앙스 차이는 있으나 그는 결국 이 그룹에 속합니다. 그가 이 진영에 속하거나 공식적으로 민주사회주의자라 부르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란 맘다니처럼 이스라엘 문제는 그에게 깊은 의의이자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그가 본선에서 바로 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 그가 정당하게 지적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에이펙의 이 선거에 외부 자금으로 3천만 달러를 썼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헤일리 스티븐스 캠페인의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본질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부분도 정면으로 다뤘고 이스라엘과 가자 전쟁 문제를 정치 자금 문제와 결합하고 연결시켰습니다. 물론 이런 접근은 미국 유권자들에게 인기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이것이 공화당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맞는 말인가요? 그게 바로 큰 질문입니다. 이것이 헤일리 스티븐스가 선거 기간 내내 했던 주장입니다. 그들은 더 전통적인 주장이 필요하다고 했죠. 즉 중도파를 뽑아야 한다는 겁니다. 미시간은 경합주입니다. 이곳은 경합주입니다. 이 주는 우리가 힘든 본선거를 치르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파를 뽑아야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무당파 표를 가장 잘 얻을 수 있으니까요. 압둘 엘 사이드의 입장은 뭔가요? 그는 이번 선거가 좌우가 아니라 반기득권 선거라며 마이크 로저스가 기득권 인물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중도적인 사람을 뽑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기득권에 반대하는 사람을 뽑아서 그 대조를 분명히 해야 하고 그게 바로 저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베니타. 여기서 격차는 매우 근소합니다. 미시간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유대인 커뮤니티의 잠재적 동맹이 많습니다. 미시간 출신의 주류 친이스라엘 성향 유대인 민주당원들이 여럿 있고 그중에는 하원 의원도 있습니다. 11월에 당선 가능성이 있는 하원 의원이 있습니다. 1월에 워싱턴에 갈 예정이고 흑인 커뮤니티에서 큰 표심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민주당 내에서 에이펙과 미국 내 유대인 커뮤니티의 동맹이 될 수 있는 잠재적인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번 예비선거 기간 동안 투표를 통해 그들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헤일리 스티븐스를 결승선까지 이끌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이스라엘 및 유대인 단체들이 중장기적으로 맺을 수 있는 동맹과 연결고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국의 흑인 커뮤니티나 미시간의 칼데아 커뮤니티와 같은 곳들과 말이죠. 비록 그들이 완전히 민주당 내에 있지 않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잠재적 동맹의 기반들이 쌓이면 에이펙이 이번 선거에서처럼 항상 악당으로만 비춰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친이스라엘 입장이 다른 단체들과 협력한다면 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 생각할 때 민주당 내에서 다른 단체들과의 연합 속에 있으면서 훨씬 더 강한 입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귀중한 통찰력에 감사드립니다. 페타티크바에서 생중계 중인 수석특파원 오웬 알트만 씨 감사합니다.